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오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정체성, 업무 전문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 검증 잣대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죠? 네. 그래. 그런데 일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자료도 못 내고 소명도 못했던 총리, 갑질 여왕 여가부 장관, 불법 화유학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경력 행안부 장관, 병력 기록 제출 못하는 국방부 장관, 이해충돌 절증의 복지부 장관, 북한이 추적도 아니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 등 특히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명되고 임명된 것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충성심과 본이 이번 인사 기준에 결정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국토부 장관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 등을 분석해 보니 국민 정서와는 영 동떨어진 어떤 신상의 문제 등 또 전문성에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명된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 전 당내 어떤 그런 후보 경선 등등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지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대가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래요. 후보자님, 그러면 신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PPT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먼저 우리 자녀에 대한 아파트 전세자금 정년지, 대연지 이 부분인데요. 정리하셨습니까? 대여하셨습니까?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예요. 네. 2022년도죠. 예. 2022년도는 당시 국회의원 재직 때이죠. 네네. 그러면 자녀에게 거금을 갖다 빌려줬으면 그거 재산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제 제가 우리 큰딸로부터 채권이 있고 또 우리 큰딸은 저에게 채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차용증서를 써놓고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해놓고 이게 이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계약서도 대여에 대한 계약서도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정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년을 했거나 대여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재산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일 경우에 그걸 누락을 했을 경우에는 공직사 윤리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22년도에 그런 행위가 사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자녀는 그 당시에 재산을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부모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채권을 등록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이제 5억 5천 빌려준 걸로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건너간 동안 실제로 아파트를 자녀가 얻는데 총 지출된 비용은 6억 5천입니다. 6억 5천입니다. 네. 5억 5천 플러스 1억 금융 채무 1억을 결국은 부모가 지금 갚아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갚아줬다는 표현은요 좀 그렇고요,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빌려준 거죠. 네, 빌려준 게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여에 대한 저의 능력과 의사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능력적으로 봐도 이제 저희는 가용할 수 있는 저희 부부의 전재산이나 같은 돈인데 지금 현직 능력으로도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후보자는 국회의원이고요. 배우자께서도 지금 공직에 계시고 당연히 지금 재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가 부부간이나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검증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사실대로 정확하게 등록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재산 등록을 갖다가 허위를 했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갖다가 전략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금전 대차로 이렇게 위장을 했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 어느 거에도 그지 어느 방안을 선택을 하더라도 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든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국회 재산상의 신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큰딸에 대한 채권과 우리 큰딸에 저에 대한 채무가 정확하게 신고되지 못한 건 분명히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그 아니라 문제에 그리고 대해서는 예 잠깐만요. 국회의원 출마 등록을 할 때 재산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채권 채무 관계 만약 빌려줬다고 했을 경우에 자녀와의 어떤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기억이 물론 나지 시효는 않는데요. 지났을지 몰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입니다. 그죠? 그건 엄청난 제대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죠? 관련 법률 위반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임대차 계약 2024년도 작성하잖아요. 실제 행위는 202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짜로 작성했든지 뒤늦게 그냥 작성을 했든지 2024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이자 얼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4.6%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했습니까? 2.25 받는 걸로 했습니다. 네. 부인은 배우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 네. 아주 교모하게 정려상속세 및 정려세법을 악용을 했습니다. 원래 사인간의 금전 관련 대차에 있어 이자의 비과세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에 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대행 금액도 총 6억 5천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4억 8천, 후보자 배우자는 1억 7천 넘어가도록 하고 그 이자를 갖다가 각각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그 정려세 좀 아끼기 위해서 1,000만 원 초과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이율이라든지 쪼개기 쪼개기 대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쪼개기 후원에서도 쪼개기 부모가 자식한테 쪼개기 대회를 한다는 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과연 그게 지금 국회의원이고 또 후보자 부인께서도 조리자였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물론 그게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죠. 가장 절세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뒤늦게 계약 작성했잖아요.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듯을 치더라도 너는 정상적으로 이자라든지 그것만은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합격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과연 그런 도덕성을 가진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